자, 비즈니스 일본어 메일 쓰기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메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장이 온 거죠. 회사들 간의 메일이 아닌 사내 메일이라고 하죠. 두 부서의 담당자 간의 메일입니다. 해외 영업부에서 제조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한글로 적어놨는데 고객 측의 생산 라인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라인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라인 정비라고 하는 건 생산 라인에는 여러 설비들도 있고 시스템들도 입력이 되어 있겠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겁니다. 이 정비를 하는 동안에는 생산 라인이 움직이지 않겠죠. 이 생산 라인 정비가 12월 말부터 있을 예정이니 계획했던 생산을 조금 앞당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획만 앞당긴다고 생산이 되는 건 아니죠. 부품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 줘야겠죠. 이 고객 측에서 우리 회사에 발주한 부품도 납기보다 앞당겨서 납품이 되도록 조정을 의뢰했겠죠. 고객 측은 K사라고 할게요. K사는 우리 회사의 해외 영업부에 이 연락을 넣었고 해외 영업부에서 생산 공장의 제조부에게 납기일보다 앞당겨서 출하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메일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 세조부 오카다사마라고 했습니다. 제조부의 담당자는 오카다상입니다. 이 오카라는 한자가 들어간 이름 상당히 많습니다. 한자를 보시고 바로 오카라고 읽을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이 메일의 첫머리 오세환이 나tte 오리마스 적어줬고요.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K사 요리 12月末から1月頭にかけて라고 썼죠. 자, 여기서 요리라는 뜻은 무엇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타사의 이름을 쓸 때는 뒤에 도노를 붙인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K사 도노 라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사내 메일이기 때문에 이 담당자는 도노를 붙이지 않고 그냥 쓴 것 같아요. 12月末から1月頭にかけて라고 했죠. 자, 12월 말부터 1월 초에 걸쳐서 라는 의미인데요. 기간 플러스 무엇무엇니 카케테 라는 말은 그 기간에 걸쳐서 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씁니다. 1月頭라고 했는데 1월 초라는 뜻입니다. 이 아타마란 표현 몇 월 초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략 1월 1일부터 1월 10일 정도의 사이가 되겠죠. 쇼순 이라는 말도 있고 이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이 초순, 중순, 하순이라는 말은 일본어로 쇼준, 주준, 계준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치바工場の 생산 라인 세비を行うため라고 했죠. 여기서 치바라는 건 지역 이름이죠. 제가 대충 지은 이름입니다. 도쿄 근처에 치바현이라고 있죠. 치바工場라고 하면 치바에 있는 공장이겠죠. 세비を行うため여기서 오코나우라는 동사를 썼죠. 행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스루를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조금 더 격식 있고 딱딱하게 표현하고자 오코나우 라는 표현을 쓴 것 뿐입니다. 다음 문장은 その分 A機器を11月までに供給してほしいとの要請を受けました라고 했죠. 이 その分 그만큼이라는 말인데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고객 측의 생산 라인 정비가 있죠. 라인 정비가 있는 만큼 납품을 앞당겨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고객 측이 요청한 요구는 A機器を11月までに供給してほしいA 기기를 11월까지 공급해줬으면 한다 라는 요구겠죠. 이 고객의 요구를 그대로 붙여넣고 뒤에 또를 붙여서 무엇무엇이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요새 대신에 이라이오 우케마시다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もっと事前に分かっていたはずですがご連絡が今となり申し訳ございません이라는 표현이죠. 자, 좀 더 사전에 알고 있었을 터인데 연락을 지금에서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죠. 해외 영업팀이 이 고객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제조부에 이 메일을 쓰는 게 한 11월 초중순 정도였나봐요.
자, 고객 측 회사에서 좀 더 일찍 의뢰를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의뢰가 와서 11월 초중순인 지금에서야 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납기보다 앞당겨서 납품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일찍 그리고 빠르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처인 부품회사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리 회사가 부품회사죠. 부품회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일보다 빠르게 납품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절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부품회사 측에서도 생산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고객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러가지 생산 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의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예의이고요.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해외 영업부의 담당자가 11월 말로 납품을 앞당겨 달라고 11월 중순경에 부탁을 하면서 고렌라크가 이마트 나리 모시와케 고자이마생 이라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거죠.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경우에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렌라크가 오소쿠나리 모시와케 고자이마생 이라고 조금 더 간략하게 쓰셔도 되고요. 이 모시와케 고자이마생 대신에 교슈쿠 데스가 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 각기 세인노 마에다오시 라인이 츠이테, 여기서 마에다오시라는 표현은 한국어 명사로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는데 뭔가를 예정보다 앞당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많이 쓰여요. 실제 계약일, 납기일보다 앞당겨서 납품을 해달라는 의뢰를 마에다오시 이라이라고 썼죠. 타이오 카히오 고카크닝 이타다키다쿠. 자, 고카크닝 이타다키다이. 자, 여기서 고카크닝 이타다키다이 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끊지 않고 뒤에 또 다른 문장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변화를 준 것 뿐입니다. 실제로 타이오 카히오 고카크닝 이타다키마스까 라고 여기서 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카히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카히 라는 말은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라는 뜻이죠. 대응 가부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 고객의 마에다오시 이라이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확인해 달라는 거죠. 이 문장 밑에 제품에 대한 정보와 고객 측에서 요구한 수량 등의 정보를 적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영업부의 메일은 끝이 납니다. 이 K사라고 하는 고객 측에 마에다오시 이라이를 제조부 측에 전달해서 대응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영업부에서는 실제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든지 생산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어떤 의뢰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가능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걸 실제로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부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고 여기서 담당자의 OK 사인이 떨어지면 그 내용을 다시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조부로부터의 답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이가이営業部 사카모토 사마라고 했네요. 방금 메일을 쓴 해외 영업부의 담당자 이름이 사카모토였죠. 사내 메일이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고랭락 이타다이타 스케줄に合わせて出荷を予定しております라고 했죠. 여기서 이 스케줄이라고 하면 고객 측에서 조금 앞당겨서 납품을 해달라고 한 그 스케줄이겠죠. 이 스케줄이 아와세테 라는 표현을 알아두세요. 이 스케줄에 맞춰서 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요구한 그 납품일에 맞춰서 우리 쪽 생산 계획을 변경했고 거기에 맞춰서 납품이 될 예정이다 라는 뜻이죠. 이 마에다오시 이라이에 가능하다고 OK 사인을 보낸 거죠. 자, 토라블で 遅れなどが発生する際は라고 했죠. 뭔가 트러블, 차질이 생겨서 遅れなど이 지연이란 뜻이죠. 이 뒤에 한자는 나도라고 읽고요.
무엇 무엇 등이라는 뜻입니다. 꼭 한자로 안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 히라가나로도 많이 씁니다. 핫세스르 사이와, 자 여기서 이 사이는 도끼를 좀 더 격식 있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냥 핫세스르 도끼와 라고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러블 등으로 지연 등이 발생할 때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고랭락 사세티 이타다키마스 라고 했는데 고랭락 이타시마스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을 끝마치고 담당 부서와 자신의 성씨를 적어줬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두 담당자 간의 메일을 한번 살펴봤는데 좋은 표현 등은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쓸 때 직접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금방 느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예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